안녕하세요, 우쭈입니다. 오늘은 CCI, RSI 이 보조지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보통 어떤 보조지표든 간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상승 흐름이 나올 때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편이에요. 이 CCI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자리, 이게 21선인데 이거는 엔벨로프 하단이고, 보면 여기서도 이제 우물에서 빠져나오는 걸 확인했죠. 여기도 양봉이고, 그리고 엔벨롭 하단에도 닿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이제 상승 흐름을 타다가 제대로 이제 눌림목 구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다음날 뭐지? 아직, 만약에 시초가에 샀다고 치면 어 어 계속 엔빌럽 하단에 닿아 있고, 근데 여기 이게 지금 이 초록색 선이 61선인데 아직은 우상향 중이고, 장기평도 밑에 다 깔려 있고, 배운 대로 했는데 뭐지? 왜 자꾸 주가는 점점 떨어지고 기간은 기간대로 늘어나고, 남들은 매일매일 수익 자랑 올리는데 나는 왜 안 가냐? 왜 안 가냐? 이런 게 이제 CCI 지표의 단점이에요. 물론 100% 맞는 거는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방금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 자, 어쨌든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주가도 비리비리하고, 결국엔 올라왔어요. 거진 한 달. 근데 그래봐야 본전. 아직도 못 올라왔어요. 뭔가 이렇게 큰 수익을 안겨준 그런 종목은 아니게 됐어요. 이렇게 실패하는 매매가 충분히 생겨요. 그래서 각 지표의 단점이라든지 만들어진 원리를 좀 이해하고 나면 이런 거를 좀 피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CCI는 다른 보조지표들에 비해서 좀 민감한 편이라고들 해요. 그래서 우물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지 못한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주가는 얕은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는데 CCI 지표는 막 빠졌다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안 그렇죠? 근데 RSI는 아직 안 빠졌죠? 빠진 구간이 아직도 안 나오죠?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RSI가 정확한 지표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선 CCI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제가 이 구간의 값을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했는데, CCI가 만들어진 이 지표의 그 수식 원리예요. 이게 뭐 그 로직 값을 직접 얘기해봐야 별로 와닿지도 않고, 어쨌든 그 우리가 흔히 보는 9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고가 저가 종가의 평균값, 이 빨간 원에서 9일 이평선 값 파란 거를 빼준 거예요. 이거를 나눠요. 다시 여기서 이거 뺀 절대값, 만약 여기가 더 많으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양수로 만들어주고, 다시 얘로 또 나눠서, 그리고 상수값, 이 상수는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의 값을 갖도록 뭐 이 수식을 만든 사람이 고안해 가지고 만들어낸 그 개수라고 보면 돼요. 상수값 K.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 이 9일 이평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단순으로 많이 보는데, 단순. 단순하게 종가가 어디서 끝났는지 그 점들을 이어놓은 평균선이에요. 가중도 있고 지수도 있는데, 가중이라는 거는 뭐, 이런 구간에서 최근의 값을 좀 더 비중을 더 주는 거죠. 한 번 더 그 평균값에 넣어줘서.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그냥 단순으로 봐도 뭐 괜찮아요. 어차피 정확하게 맞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여튼 이 CCI가 커머디티 채널 인덱스, 뭐 상품 가격에 뭐 상품의 주파수 지수, 그러니까 주가의 이런 출렁거리는 그 파동을 얘기하는 그런 지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9일선만 따로 봐볼게요. 보면은 이제 어떤 선이든지 이렇게 뭐 기준선이 있으면 주가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거를 이 기준 주가가 이제 내려가니까 데드 크로스, 다시 올라가니까 골든 크로스, 그렇게 보는데, CCI 9 같은 경우는 9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 9일 이평선을 기준선으로 주가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값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큰 데서 보자.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으면 이 중간값이 평균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종가라는 거를 하나 더 넣어줬어요. 여기는 종가가 또 여기니까 이 평균값보다 조금 더 올라간 여기가 CCI가 계산하는 평균값이 돼요. 여기가. 그럼 여기서 평균은 한 중간일 텐데 종가가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요 사이에 있는 여기가 여기쯤이 평균값이 되겠죠. 또 이 값이랑 중간에서 종가가 아래에 있으니까 이쯤, 중간에서 이쯤, 중간에서 종가가 위에 있으니까 이쯤, 이쯤, 이렇게.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이 구간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구간에서 CCI는 막 우물에도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또 빠졌다가 막 되게 심했는데 실제로 주가는 별 변화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좀 폭이 크면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은데, 이렇게 폭이 작아진 상태에서 윗꼬리 아랫꼬리 값이 작아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되게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큰 구간보다 더 민감한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크니까 이게 값이 크게 움직여도, 크게 움직이는 거 안에서 또 크게 움직이니까, 크게 보면은, 멀리서 크게 보면은 이 정도의 값은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근데 여기서 찔끔찔끔 조그만 구간에서 막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고 조금만 떨어져도 CCI는 엄청 이렇게 엄청
빠졌다가 올라왔다, 푹 빠졌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CCI가. 이런 게 바로 CCI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RSI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하자면, RSI는 상승폭, 하락폭, 종가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이만큼 올랐죠? 이만큼 내렸어요. 또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내렸고, 이만큼 내렸고, 내렸고, 올랐고. 하여튼 움직인 이 폭을 분모로 놔두고, 이제 여기서 하락한 폭만 나눠주는 거예요. 하락한 폭, 하락한 폭, 하락한 폭. 이거를 CCI에서는 값을 이용한 그런 숫자로 이용했다면은, RSI는 그래픽 같은 그 거리,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폭, 하락폭 다 더해요. 그래야 일단 이 나누는 값이 크겠죠. 근데 여기는 하락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밑에 값이 100이라고 봤을 때 하락을 만약에 한 50 기준으로 50이다. 그럼 중간에 있겠죠. 근데 하락의 값이 더 많아졌어요.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만약에 이게 한 좀 더 많아져가지고 한 70? 70은 하락을 했고 30은 상승을 했고, 그럼 여기는 70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100으로 이 70을 나누면 뭐 0.7 이런 값인데, RSI에서는 이제 그런 값이 반대로 돼가지고 30 정도가 우물이 되죠. 반대로 이제 올라오면은 상승폭은 얼마 없고 올라오게 되면 상승폭이 많고 하락폭이 얼마 없는데, 그럼 이 조그만 거를 또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RSI가 하여튼 폭을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RSI에서는 이 하락장에서 잘 맞는다는 이유가 하락폭이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게 값으로 하든 폭으로 하든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고, 더 중요한 거는 기간인 것 같아요. 기간. 그렇게 따지면 이 CCI가 저는 이렇게 우물에서 올라오는 구간을 신뢰를 하지 않는 편이고, 오히려 이게 과매수 구간에 빠져드는 구간을 신뢰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다른 영상에도 말했듯이 하락할 때는 세력인지 개매인지 몰라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는 뭐 개미도 세력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세력이. 그럼 이렇게 올렸으면 얘네가 바로 팔아먹고 빠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간을 길게 보면은 상승 흐름을 탔을 때는 여기서 상승 나왔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게 되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려면 장기적인 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20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일. 그래프가 좀 달라지죠. RSI 14하고 좀 비슷해지죠. 반대로 RSI 14도 기간을 좀 줄여버리면 CCI하고 비슷해요. 결국은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의 문제예요. 기간. 거의 비슷해지죠. RSI는 지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게 9일하고 20일인데, 나는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거 이거 굳이 이렇게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사면 이렇게 바로바로 먹고 싶고,
빨리빨리 다른 종목 또 찾아가지고 수익 내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바쁘니까. 돈 벌기 바쁘죠. 그러면은요, 이런 구간 보는 거예요. 오히려 과매수, 많이 샀다 이거죠. 근데 많이 샀어도 더 가요. 가는 놈이 더 가요. 더 잘 가요. 이런 구간을 사는 거예요. 이런. CCI 9도 여기 돌파했고, 얘도 여기를 돌파했고, 이런 구간 사면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거 꺾일 때, 물론 이제 여기서 사서 첫날은 별 재미를 못 볼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먹잖아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며칠, 어차피 이거는 바로 오늘 내일 해가지고 맞추기는 진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걸 보는 거잖아요. 5일선은 이렇게 하니까 오늘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겠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락이 끝나고 이제 슬슬 올라가는구나, 이쯤에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조금 변동이 있다고 해도 결국엔 얘가 조금 기다리면 확실히 올라갈 거니까, 이런 확신을 갖고 사면 돼요. 그리고 사서 어느 정도 수익 나면 챙겨주고, 나머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가고, 아니면 진짜 기를 쓰고 언제 꺾이나 보고 있다가 꺾이면 이제 바로 팔아야지, 이래도 되고. 그건 이제 각자 스타일에 맞게 자기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 하락하고 하는 구간에서는 안 찾아요. 타이밍을 안 잡아요. 여기서는 얘는 올라왔는데 얘는 조금, 여기 이런 구간은 노려볼만 하겠지만, 저는 평소 종목을 고를 때 뭐야, 평소 이 정도야? 거래량은 너무 없네. 거래량이 없는 건 얘가 야금야금 올라간다고 해도 또 주가도 싼 데다가 그럼 막 몇천 주씩 살 수도 있잖아요. 만 주를 살 수도 있고. 그럼 나중에 이제 수익이 나서 팔고 싶은데 호가창에 물량이 없어요. 3,500원에 내가 팔고 싶은데, 나는 한 만 주를 팔고 싶은데, 여기 이제 사겠다고 기다리는 애들이 537주? 원래 3,490원에는 400주. 이거 언제 팔고 있어요? 만약에 근데 급락하면 호가창 쭈룩 시장가로 다 던지게 안 팔려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잘 안 해요. 그리고 거래량이 별로 없는 만큼 나도 조금씩 밖에 안 들어가요. 어쨌든 이 키스트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게 거래량이 지금 그렇게 없는 건 아니에요. 50일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줄어들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래량 보면 그래도 200만 주 100만 주 막 그렇긴 해요. 근데 그거 방금 앞에 말한 거는 그냥 설명안이라고 예를 든 거고요. 이제 어쨌든 그 RSI나 CCI나 보조 지표에 대한 그런 건 크게 의미가 없고, 기간, 이평선도 단기도 보고 장기도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선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았으면 주가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지, 위에 올라갈 때만 사면 되잖아요. 위로 올라갈 때만. 하락일 때는 안 사고. 네, 그런 거예요. 여기 하락일 때는 안 사고. 그러면은 이렇게 장기적인 이평을 봤을 때는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그 첫 상승을 예상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은 그 후부터 매수를 잡아보는 거예요. 뭐 내용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연구해서 알려드릴 만한 좋은 정보가 있으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